그렇죠.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 대출 규제를 놓고 봤을 때 파리 부동산 대책이랑 굴산 부동산 대책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. 어차피 서울에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나 지금이나 똑같다. 대출받기 어렵다. 즉 다양한 부동산 요인들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.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심리가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대출 규제가 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실제 소유하는 실소유자에게는 이 대출 규제를 조금 허용해주거나 좀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요?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정부 입장에서 대출을 허용해 주기가 어려운 게 바로 가계대출 때문인데요.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보시게 되면 이 숫자가 단위가 조예요. 조. 네. 그렇다 보면 지금 쭉 우리가 파리 부동산 대책 때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들이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9.13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았음에도 대출은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 마지막 2018년도 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,500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위험, 내관이 된다라는 언론의 주장 측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자체는 이게 부동산 시장, 아무래도 실소유자들에 대한 안정 이런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그만 늘어나라 이런 성향이 많다 보니까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대출 좀 풀어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사실은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한 방법 중에 또 하나이다 보니까 실제 소유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손해나 피해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갭 투자로 갈 수가 있다. 그러고서 우리가 실제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 흐름, 심리적인 부분 아니면 다른 각종 다양한 부동산 요인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대출 이게 규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좀 침체됐다라고 보면 사실상 좀 시각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의 다양한 이슈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. 네, 그렇군요. 이제 주치 선생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파리 부동산 대책이나 9.13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들이 투자자들의 발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. 결국은 갭 투자로 돌아서 갔고요.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부동산 가격을 하락한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는 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또 마지막에 남겨주셨습니다.